안녕하세요. 주린 선생님 우혜진입니다. 최근에 주식 열풍이 불어오면서요. 많은 분들이 보통주 이외에 우선주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도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해 주신 우선주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그 개념 잡아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린이 선생님이 전하는 주식 투자 꿀팁 지금부터 출발! 네, 오늘은요, 우선주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거예요. 개념 잡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우선주는요,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주당 가격이 이 보통주보다 좀 낮아요. 그리고 배당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요, 어떤 주주총회에 가서 찬성, 반대 이런 거 의견을 잘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만큼의 수준의 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금을 좀 두둑히 챙겨가는 그런 우선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우선주는요, 이 보통주에 비해서 상장 주식 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하기도 하지만요. 반대로 누군가 장난을 치게 되잖아요. 주가로 장난을 치게 되면은 하루 만에 천국과 지옥을 여러 번 오갈 수 있다라는 이런 위험성도 존재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요. 우선주는 왜 발행을 할까요? 주식은 우리가 왜 발행을 하죠? 그렇죠? 회사에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주주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자금을 활용을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 우선주는 의결권 없는 그런 주주들을 모아서 자금을 발행하기 위해서 우선주라는 거를 발행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주는요, 보통 종목 뒤에 우라는 게 붙어 있어요. 우리 현대차를 예를 들어볼까요? 현대차가 우리 일반 보통주 현대차 종목명이잖아요. 현대차 우선주는 현대차 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보이시죠? 자, 현대차 EUB,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알려드릴게요. 현대차 보통주 종목명이죠. 현대차라는 종목의 E는요, 발행 순서예요. 숫자가 클수록 늦게 발행된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우는 우선주라는 말. 자, 여기 B라는 알파벳이 붙어 있습니다. 이 B는 뭐냐면요. 이 1996년에 개정상법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뜻한다라고 해서 B가 붙어 있습니다. 그냥 EUB 두 번째 발행됐고 우선주고 1996년 이후에 발행이 됐다라고 여러분 그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어려움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우선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전환 우선주는 뭐냐면요, 우선주의 이런 의사에 따라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일정 기간 경과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이 되는 주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상황 우선주가 있는데요. 이 상황 우선주는 뭐냐면 주식을 발행하는 회사가 미래 특정 시점에 미리 가격을 약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주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습니다. 자, 특정 기간 동안 우선주의 성격으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기간이 만기가 됐을 때 발행회사에서 다시 되사거나 아니면 주주가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우선주가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올해 이 배당을 받지 못할 경우에 내년에 이거를 보상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뉘어 있는 주식입니다. 올해 배당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에 이걸 보상을 받게 되냐 보상을 받지 않게 되냐에 따라서 나뉘어진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배당을 받고도 회사에 이익이 남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배당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 나뉜 종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어려운 용어가 쓰인 것 같지만 그 개념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선주의 종류 5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를요. 어디 가서 이제 뭐 책을 읽다가 뭐 기사를 보다가 이런 용어가 나왔을 때, 아, 맞아. 그때 주린 선생님이 알려줬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신다면 내가 기사를 읽거나 뭐 책을 읽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선주에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2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통주와의 주가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 이게 있는데요. 괴리율이 클수록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괴리율이 큰 저평가된 우선주에 장기 투자를 하게 된다면 배당뿐만 아니라 이 시세 차익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겠죠. 통상적으로 우선주하고 보통주 간의 그 주가 차이가 50%가 넘잖아요. 그럼 괴리율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차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현대차는 26만 1,500원이에요. 현재 주가가. 근데 현대차 우선주는요. 11만 8,000원입니다. 50%가 넘죠. 이렇게 되면 현대차는 그 괴리율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2번째. 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주는요. 보통주보다 주가가 낮기 때문에 주가 대비해서 배당금의 비율, 이 배당 수익률이죠. 배당 수익률이 높아요. 근데 과거에 배당 이력과 함께 앞으로도 좀 안정적인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여러분이 알아보셔야 돼요. 우선주는 이 보통주에 비해서 거래량이 사실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하고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적다면 진짜 훌륭한 우선주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요. 우선주하고 보통주의 이 괴리율이 30%, 그 다음에 미국은 10% 미만이다라는 것까지 하나 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우선주에 대한 개념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뭔가 어려운 단어도 많아.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아셨죠? 자, 우선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종목 찾으시면서 투자할 때도 오늘 제가 알려준 꿀팁 가지고 투자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선주에 대한 개념 살펴봤는데요. 영상 보시면서 나 이런 부분이 궁금해요 선생님 좀 알려주세요 하는 부분들 어떤 거든지 괜찮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질문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영상에서 또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의 질문 가지고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